예, 안녕하십니까. 힘든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다빈치 쉬운 주식의 다빈치입니다. 자, 2020년 7월 29일 오전 11시 36분을 달리고 있는데요. 자, 뭐 시장 어제와 똑같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2,400억 현재 순매수 중이고요. 뭐 기관은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좀 쫀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땐 쫄았어요. 예, 너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사주니까 야 이거 잘 됐다 그러면서 팔죠. 대려 지금 개인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차익 실현 중입니다. 현명히 요즘 동학개미라고 이게 얘기가 나오는데 개인 투자들이 좀 현명해졌어요. 오늘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코스닥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이제 뭐 지금 외국인이 이제 조금 뭐 많이 파는 건 아니죠. 230억 정도 팔고 있으니까 뭐 좀 더 사 모으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저는 다빈치는 개인적으로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거래소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야 너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야 네가 뭘 알아라고 하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 의견 가지고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코스닥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나스닥을 가듯이 나스닥이 가듯이 미국에 코스닥을 보셔야 돼요. 이제는 코로나19 이 상황을 이후로 상황 전후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같이 부합을 해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코스닥 시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죠. 그래서 그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코스닥 시장을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대신 코스피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체 흐름에서는 코스닥이 잘 못 갔잖아요. 거래소는 그래도 잘 가주는 편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코스닥이 좀 잘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만 좀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뭐냐면 제가 2015년도 말부터 해서 이 종목을 계속 봤고 그래서 그 전에 2015년도 하반기쯤인가 제가 이 종목을 적극적으로 제가 또 이제 다른 쪽을 통해서 제가 다른 쪽에서 이제 전문가로 활동했을 때 그냥 뭐 추천을 했었죠. 무료죠 당연히 프리로. 그래서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다 이제 좀 조정을 보이다가 이제 다시 재부각이 됐는데 이 코로나19로 코비드-19으로 해서 수요가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했고 1, 2분기에도 이제 1분기 상승했고 2분기도 지금 그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종목은 뷰웍스입니다. 뷰웍스. 다들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옛날에 이런 종목 추억이 있었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중에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오래된 그러니까 긴 장기간 차트를 보여드리면 야 이렇게까지 그리고 나서 또 엄청 빠졌어요. 그러다가 그렇다고 해서 적자를 한 기업은 아닙니다. 적자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뭐 미중 전쟁도 있었고요. 미중 무역 전쟁도 있었고 수출 규제 중국의 그 이제 한한령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뷰웍스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업계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동종 업종에서는 강자입니다. 상당히 좀 뭔가 강력한 한 방이 있습니다. 자, 뷰웍스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엑스레이 디텍터 그리고 산업용 카메라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 디텍터라는 게 뭐냐면요. X선 우리 하여튼 병원 가면은 웬만하면 엑스레이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를 촬영하잖아요. 그 X선을 감지해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환 장치죠. 그냥 엑스레이 찍고 나서 필름 보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걸로 판독을 하시는데 그거를 해주는 변환 장치가 엑스레이 디텍터입니다. 이거를 이제 뷰웍스가 생산을 하고 있고 산업용 카메라, 산업용 카메라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산업용 카메라 수요가 좀 많이 감소를 했어요.
물론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아예 되진 않을 거고 이제 하반기쯤부터는 좀 정상적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예. 왜냐면 이제 뭐 내년쯤이면 예, 뭐 당연히 백신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저 백신은 1년 정도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뭐 다른 데서 다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백신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독감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독감 백신 몇 번 주기가 언제 한 번씩 맞죠? 겨울 다가오면 맞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맞는 거예요. 자,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 백신의 효과는 1년밖에 지속을 못 한다는 겁니다. 다시 또 해야 돼요. 근데 뭐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수두라든가 그런 백신 있잖아요. 그건 몇 번 맞으면 두 번인가 맞으면 끝이에요. 이런 식이면 정말 좋죠. 한 두세 번 맞고 항체가 형성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독감 백신처럼 1년에 한 번씩만 맞아도 좋아요.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정도는 항체가 형성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백신이 나온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딱 시작해서 1년 후에 진짜 딱 대놓고 항체가 1년까지 지속이 돼 하면 좋은데, 그리고 이제 독성이나 안정성도 좋다. 근데 이제 실패되면 또 이제 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백신이 정말 힘들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여기저기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옵니다.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코비드 19에 대한 불안감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전에 초기에 말씀드렸죠. 전에도 제가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종목 레이 있잖아요. 예, 레이 같은 종목도 마스크로 이제 좀 상당히 매출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진단이든 뭐 소독이든 뭐 마스크든 하여튼 그 전에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기 전에,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 해야 될 예방적 조치에 관련된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드린 뷰웍스도 거기에 관련이 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비드 19으로 해서 이제 이 종목을 왜 수혜를 받느냐? 말씀드렸어요. 이게 엑스레이 디텍터입니다. 엑스레이 동영상 찍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요번에 뭐 아시다시피 선별진료소, 코비드 19으로 선별진료소 한참 얘기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그냥 병원이나 의원에서 합니다만 격리병동 등에도 이 디텍트 수요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자, 어찌 되었건 이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진단 키트로도 확인되겠지만 엑스레이도 촬영해야 돼요. 왜? 이게 호흡기, 코비드 19이 호흡기 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 봐야 돼요. 폐 쪽에 많이 피해를 가니까. 뭐 그전에 뉴스 언핏 보니까 완치된 사람들의 폐를 보니까 상당히 이 폐가 기능이 상당히 지금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뷰웍스의 제품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소모품이에요. 디텍터요. 변환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으로는 이제 FP 디텍터입니다. 정지 영상 모바일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도 이제 수요가 증가 중입니다. 자, 이제 뭐 아시다시피 미국 말할 거 없죠. 유럽도 지금 증가 중입니다. 유럽도 지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 저는 살고 있다는 거 이참에 정말로 저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뭐 일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럽 가면요,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섬나라 일본도 똑같지만 유럽에 가도요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한국보다 선진국이잖아요. 미국도 그렇고요. 뭐 일본도 거의 비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선진국에서도조차 불안하게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우리나라보다 몇 배. 그런데 살고 계신 분들, 우리 한인 교포분들 대단하죠. 뭐 그래서 요번에 정부에서도 그 한인 교포들에 대한 어떤 관리 그런 부분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제 하는 상황인데 굳이 외국에 가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불가피하게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한국이 가장 살기가 편해요. 안전합니다. 그나마. 안전해요. 경제적인 부분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안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럽도 지금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서서히.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자, 일본은 뭐 미국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꼬붕이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해외 매출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 이거 디텍터 만드는 회사가 뷰웍스뿐만 있냐? 우리나라에도 물론 그렇고요. 많아요. 레이언스, 디알텍, 동종 업종입니다. 예, 외국에도 있겠죠. 자, 그런데 중국 쪽에서 신규 업체들이 이제 많이 증가를 했어요. 진입해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기술력이에요. 예. 확실한 획기적인 기술력 확보가 중요한데 뷰웍스는 그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환경이 변화됐으면 거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대응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이 기업이 오래 성장할 수 있느냐, 오랫동안 그 부분이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성장할 수 있느냐. 그 뷰웍스는 그러한 기능을, 그러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에너지를.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보시고, 일단은 덴탈 쪽에서도 디텍터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산업용 카메라는 지금 현재 매출이 그렇게 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앞전에 레이를 말씀드렸을 때도 덴탈 쪽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쪽에 대한 매출이 아직은 크게 늘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되면은 요 부분에 대한 매출도 증가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제 뭐 치료제 나오고요. 백신도 이제 뭐 나온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방역에 대한 지금 기존에 해왔던 방역 시스템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역 시스템이 나올 겁니다. 제가 얼핏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요 그렇게 됩니다. 예. 생활하고요, 일하면서도요, 방역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도 보시면은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진보된 거예요. 진화됐습니다. 코비드 19에 비해서 19이 나오고 나서 많이 진화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하반기쯤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적자는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면 덴탈과 산업용 쪽에 쓰이는 이 디텍터와 카메라 쪽보다는 이 메디칼 엑스레이 디텍터의 매출 그 비중이 커요.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뷰웍스 매출 비중이 2020년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자, 여기 DR용 디텍터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42.2% 상당히 크잖아요. 예, 그리고 동영상 디텍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FP 디텍터. 예. 그리고 산업용과 뭐 기타 의료용 디텍터 이런 부분이 적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50%, 55% 이상을 다 요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됩니다. 예, 그러니까 매출에 어떠한 큰 영향은 이쪽 부분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니까 매출도 증가가 되고요. 당연히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주주 구성은요. 이제 뭐 김우식 대표이사 외에 특수관계인 28.4%가 안정적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하나 더 이 프랭클린 템플턴 아시죠? 예, 프랭클린 템플턴 투자신탁 운용사가 9.3%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2019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회사가 좋기 때문에 이 프랭클린 템플턴 투자도 발을 담그고 있다. 예, 그런 쪽으로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 뷰웍스가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NDT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설 쪽에 계신 분들은 비파괴 검사, 예, 이 비파괴 검사에 대한 부분도 예,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산업용 쪽이죠. 예,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거는 어딘 쪽이냐면 뉴딜 쪽입니다. 예. 공항 검색대나 아니면 비파기 검사는 건물 내부, 건물을 지려면 이제 아니면 건물을 재건축이나 아니면은 건물의 안전 이런 것도 뉴딜 쪽이 관련되기 때문에 건설 쪽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예,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매출은 크지 않겠지만 비중은 그래도 다변화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좋게 봐야 되지 않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뭐냐면요. 자, 일단은 실적을 보시면은 좋아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뭐
다 흑자입니다. 돈 다 벌고 있고 따박따박 투자도 계속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요, 이거 뭐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적어요. 예, 자본 유보율도 어마어마합니다. 즉, 이 회사는요, 현금이 계속 쌓입니다. 순현금이 엄청 쌓입니다. 계속. 자, 그 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잠깐 주춤했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가요. 배 이상. 2015년, 16년도에는 배 가까이. 계속 100억 이상씩 현금을 쌓아 놓습니다. 자, 예, 이거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현금을 쌓아놓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예전에 더전비즈온이라든가 W게임즈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많이 예전에 제가 다른 쪽에서 이제 전문가 활동할 때 말씀드렸는데, W게임즈 같은 경우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가 어떤 시점이었냐면 순현금을 계속 쌓아놔요. 야, 근데 이렇게 쌓아놓는 이유가 뭐지? M&A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언급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DDI 인수했죠. 예, 미국의 카지노 게임이죠. 지금 뷰웍스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당장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이렇게 현금을 쌓아놓는 걸 보면은, 왜냐면 연구 개발해요. 그건 돈은 나가는데도 돈이 이렇게 남아 돌아요. 쌓아놔요. 뭘 할까요? 공장을 증설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아직은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캐파 부분에서는. 그러면 뭘까요? M&A 가능성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돈이 되는 쪽에다가, 물론 돈이 되는 쪽에다가 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두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확정적인 게 아니고 이러한 어떤 행위를 보면 이런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돈이 쌓여져 있으면 회사는 안정적이잖아요. 예. 위기 국면에서는 이런 기업들은 잘 버티거든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도 좀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뷰웍스가 지금 현재 37,700원대인데, 일단 이 종목의 유통 주식 수는 660만 주 정도 됩니다. 예, 660만 주 정도 되니까 괜찮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예, 나쁘진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접근하시기에 좋고요. 외국인 비중도 지금은 7%대지만 이 차트를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제가 2015년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한번 주춤하고 올라서고 있는데, 그때 3만원대 가격이었는데 74,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수직 낙하 2017년도에 한번 쭉 빠지고, 그냥 미중 전쟁이다 뭐다 해서 쫙쫙 밀렸어요. 예. 자,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올려놓죠. 자, 그러면은 그럼 이걸 상승의 어떤 모멘텀으로 봐야 되냐? 당연히 봐야죠. 코비드 19. 예. 성장할 수 있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장기 이평선이 이제 서서히 골든 크로스 날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자, 차트를 제가 길게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하늘색 이평선 보이실 거예요. 하늘색 이평선. 요게 이제 여기서는 250 이평선인데, 여기를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지금 지지받고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저항을 계속 받았던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했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단기 이평선이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중장기 이평선이죠. 예. 그래서 지금 250 이평선을 돌파했고, 지금 480, 그러니까 더 긴 장기 이평선까지 위에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보셔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도 지금 많이 줄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조금 올려놓는 모습입니다. 소폭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외국인들도 자박자박. 자, 그래서 일단 요 뷰웍스를 제가 말씀을 드린 핵심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매수가는요,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 32,500원, 32,500원에서부터 지금 가격대, 그러니까 32,500원을 손절가로 저는 잡고 싶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32,500원 그 이상부터 지금 37,000원대에서 분할로 매수해 주세요. 그리고 32,500원이 깨지면 종가상으로 무너지면 손절해 주십시오.
자, 이건 뭐 타이트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어요. 32,500원과 37,000원대에서 분할로 매수. 그래서 손절가는 32,500원. 자, 그럼 목표가. 이건 이제 42,500원대가 되겠죠. 예, 42,500원대가 1차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가고, 그 다음에는 이 종목은 지금 위로 이렇게 쭉 내려왔기 때문에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보면 저항만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저항이 보이실 겁니다. 예. 그럼 한 48,000원대 되겠네요. 2차는. 예. 2차는 48,000원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잡으시냐? 21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 21선. 21선을 지지하면 계속 홀딩. 나머지 물량.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 분명히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몰빵에서 들어가진 못해요. 한 방에서 원샷으로 원킬로 안 됩니다. 예. 외국인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기관들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되면, 수익이 발생되면 수익을 좀 담보해 주시고 나머지 물량 들고 가시는 전략.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에서 뭐 32,500원까지 내려와도 그 정도 에서도 분할 매수하셔도 되고 32,500원이 이탈하면 종가상으로 이탈하면 손절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 가능성은 거기까지는 안 오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이니까 그건 좀 손절가는 지켜주시고요. 1차 목표가는 그 정고점이 42,500원. 그 다음에는 48,000원대 2차 목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21선.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웍스 핵심 포인트는 다시 말씀드리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디텍터, FT 디텍터, 엑스레이 디텍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요. 앞으로도 증가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그 FT 디텍터, 정지영상 모바일 수요가 증가 중입니다. 해외에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요에 어떤 기대를 좀 해도 된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순현금을 계속 쌓아놔요. 이건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쌓아놔도 좋잖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회사가 튼튼하다는 거거든요. 다 좋은 겁니다. 그 측면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이 살짝 발을 담궜는데 9% 이상 담궈놨다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좋고 재무구조도 안정적인 비웍스 그리고 코비드 19의 숨은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웍스 한번 보시고요. 참고하셔서 또 회원님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보시는 관점과 비교해 보셔서 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매매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종목과 또 쉬운 종목, 쉬운 테마를 통해서 또 회원님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습하네요. 건강 유념하시고요. 마스크, 소독 꼭 청결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